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결정적인 방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에 거의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정책을 차분하게 풀어보고 이 정책이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세종, 청주, 대전이라는 세 도시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2026년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래 분야입니다. 이번 대책의 출발점은 거래 관리 강화입니다. 즉, 먼저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택 매매 계약 신고와 자금 조달 계획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단순히 계약만 신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시행 시기는 1월부터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외국인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과정과 실제 거래 내역을 더 엄격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도 강화됩니다. 이는 2월부터 적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법인을 활용한 거래입니다. 법인이나 다주체 거래를 통한 우회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거래 시 제출 자료와 검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역시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리하면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떤 구조로 집을 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입니다. 둘째, 임대차 분야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가 강화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리가 강화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와 제출 자료 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전세든 월세든 중개 과정에서 모호하게 넘어가던 부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치는 2월부터 적용됩니다. 셋째, 금융 분야입니다. 금융 분야는 가장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대출은 조이돼 숨통은 남긴다는 기조입니다. 먼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 취급 과정에서의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는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무조건 조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은 정상적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 사업자와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완화합니다. 이 부분은 연내 적용입니다. 즉, 투기성 대출은 관리하고 실수요 공급 관련 금융은 살려두는 구조입니다. 넷째, 공급 분야입니다. 공급 쪽은 명확합니다. 공급은 막히지 않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규모 주택 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특히 사업 절차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공급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조치는 2월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나 공급 기준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역시 연내 적용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공급은 줄이지 말고 작은 공급이라도 꾸준히 나오게 하자는 메시지입니다. 다섯째, 제도 분야입니다. 제도 영역에서는 연장이 키워드입니다. 불확실한 제도는 일단 연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특례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일괄적으로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특히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각종 특례와 정비사업 관련 제도들이 추가 연장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당장 제도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여섯째, 세제 분야입니다. 세제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당분간 그대로 간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가 연장됩니다. 즉, 갈아타기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역시 연장됩니다. 이는 매물 출회를 막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와 관련된 각종 한시적 완화 조치도 대부분 연장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세금으로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6가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번 정책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항목이 복잡하게 나열돼 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급은 끊기지 않게 유지하고 제도와 세금은 급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선택한 방향은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래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출은 선택적으로 조절하며 상승을 부추기지도 않고 하락을 방치하지도 않는 관리 정책입니다. 즉, 속도를 늦춘 채 시간을 벌면서 질서를 잡아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와 공급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대책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분명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편법과 우회는 거의 막힌다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관리 강화, 외국인 거래 관리 강화, 법인 거래 검증 확대,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누가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처럼 차명, 법인, 가족 자금 섞기, 외국인 우회 거래 같은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출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연장,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팔고 나가는 건 막지 않겠다. 정리할 사람은 정리해도 된다. 즉, 새로운 투기적 진입은 막고 기존 투자자의 퇴로는 열어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폭등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패닉셀이 나올 환경도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실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실수요자에게 이번 정책은 의외로 굉장히 명확합니다. 갈아타기는 계속 허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연장은 실수요자의 이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이 학교, 직장 이동, 생활권 변화로 인한 주거 이전, 이런 정상적인 이동은 세금으로 막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라는 말만 보면 대출이 더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책 금융과 실수요 대출은 유지됩니다. 즉, 투자 목적 대출은 관리하지만 실거주 목적 대출까지 죄지는 않겠다는 구조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기회 구간도 위기 구간도 아닙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 못 산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는 구간입니다. 셋째, 이번 정책에서 가장 일관된 메시지는 의외로 공급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대형 정비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규모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장 체감까지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공급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비사업 기준 완화, 사업성 개선, 임대 비율 조정, 이 모든 건 당장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은 멈추지 말라는 공급 신호입니다. 이번 정책을 세종, 청주, 대전, 지역별로 적용시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지역에 따라 작동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 있는 위치 자체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종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정책의 가장 예민한 대상입니다. 과거 급등과 급락을 모두 경험한 도시이고 정책 하나의 심리가 크게 흔들렸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이 정책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투기성 자금 유입은 강하게 차단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강화, 외국인 법인 거래 관리 강화는 세종에서 특히 더 강하게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은 과거의 법인, 외지, 투자, 갭 투자 비중이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거래 관리 강화는 다시 급하게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구는 열어둡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유지. 이건 세종시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리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지는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세종은 중요합니다. 오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계획은 이번 정책에서 멈추지 않는 공급의 대표 사례입니다. 즉, 세종은 급등은 막고 급락은 피하고 공급은 예정대로 가는 속도 조절 구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청주입니다. 청주는 이번 정책에서 세종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청주는 이미 산업단지,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실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청주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금융과 공급입니다.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로 무리한 투자 수요는 줄어들지만 정책 금융과 실수요 대출은 유지됩니다. 즉, 사는 사람만 산다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공급 완화입니다.
청주는 대규모 신도시보다 소규모 택지, 정비, 민간 분양 비중이 높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런 청주 구조에 딱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살리고 공급은 이어가고 무리한 투기 수요는 걸러낸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가격이 급하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입지별 생활권별 차이가 더 뚜렷해지는 시장으로 갑니다. 셋째, 대전입니다. 대전은 이번 정책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입니다. 이미 대전은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 산업 기반이 장기적으로 작동하는 도시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대전의 중요한 건 제도와 세제의 유지입니다. 대전은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사업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정책 변화가 잦으면 사업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의 연장, 유지, 변경 없음이라는 키워드는 대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 사업 완화는 대전 구도심과 역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건 당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아니지만 도시 체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입니다. 대전은 지금 당장 뛰기보다는 체력을 회복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정책은 집값을 올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집값을 누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선택입니다. 세종은 다시 뛰기 전에 숨을 고르고 있고 청주는 실제 수요만 남는 구조로 정리되고 있으며 대전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체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 각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체력을 쌓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이 관리 국면이 끝날 때 다음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